3월 26일 오후 장이 열린 채 공시 하나가 떴어. 2조 4천억 원짜리 유상증자. 한화솔루션 주가는 즉각 18%가 빠졌어. 코스피 상장사 단일 유상증자로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야. 근데 이 공시 타이밍이 진짜 이상해. 불과 이틀 전인 3월 24일 한화솔루션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어. 그 자리에서 회사는 유상증자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소집 공고에 유증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없었어. 대신 슬쩍 하나 집어넣었어. 발행 가능 주식을 기존 3억 주에서 5억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이야. 주관사 실사는 주총 8회 전인 3월 16일에 이미 끝나 있었어. 시나리오는 다 짜여 있었는데 주주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주총을 통과시킨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회사는 이미 유증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그 전제 조건인 정관 변경을 주총에서 조용히 처리한 거야. 주주들은 그 정관 변경이 왜 필요한지 설명도 못 들은 채 손을 들었어. 그리고 이틀 뒤 2조 4천억짜리 공시가 터졌어.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이야. 상법 416조가 유상증자를 이사회 단독 결의 사항으로 정해놨거든.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이사 과반수만 찬성하면 끝이야. 오늘은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해외에선 어떻게 막는지,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끝까지 얘기해볼게. 한화솔루션이 이번에 끌어모으는 돈은 정확히 2조 3,976억 원이야. 신주 7,200만 주를 발행하는데 이게 기존 주식의 41.9%야. 주식 100주 들고 있으면 42주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야. 내 지분이 그만큼 희석되는 거야. 발행가는 주당 33,300원이고 납입일은 6월 30일, 신주 상장은 7월 10일이야. 이 돈을 어디 쓰냐? 62%인 1조 5천억 원은 회사차의 상환 등 차입금 갚는 데 써. 나머지 9천억 원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 투자에 들어가. 회사 말로는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기술 투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건데 시장이 공시 당일 18%를 빼버린 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믿겠다는 거야. DS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직행했어. 삼성증권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어. 재무 상태를 보면 이 유증이 왜 나왔는지 바로 보여. 2025년 영업손실 4,139억 원,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야. 당기순손실도 1,486억 원이야. 부채 비율은 196.3%까지 올라왔어. 재무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00%에 거의 다 있는 거야. 순차입금은 12조 2천억 원이야. 2023년이 7조 4,735억 원이었는데 2년 만에 70% 가까이 불었어. 숫자 하나가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줘. 순차입금을 에비타, 상각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배수야. 회사가 번 돈으로 빚을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야. 하나솔루션은 2021년에 이게 3.3배였어. 정상이야. 그게 2024년 25.4배, 2025년 29.1배까지 뛰었어. 번 돈의 29배짜리 빚을 지고 있다는 거야. 나이스 신용평가가 분석했어. 유증자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했어도 이 배수는 23.4배에 머문다고. 숫자는 줄어도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태양광 사업 때문이야.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수익성이 무너졌어.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겨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2022년 마이너스 8,986억 원, 2023년 마이너스 2조 562억 원, 2024년 마이너스 3조 548억 원, 2025년 마이너스 2조 9,942억 원이야. 4년 동안 현금을 약 9조 태웠어. 회사는 2년 동안 2조 3천억 원어치 자산을 팔고 영구채도 7천억 원 발행하고 투자도 줄였어. 그래도 안 됐어. 신용등급 AA-에 전망은 부정적이야. 등급이 한 단계만 내려가면 향후 2년 내 망이 회사차의 중 최대 1조 8천억 원에서 조달금리가 폭증해. 이자 부담이 또 실적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생겨. 이미 연간 순이자 비용만 4천억 원이 넘어. 그 전에 자본을 채워야 한다는 게 회사 논리야.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해야 해. 왜 경영진 책임이 아닌 주주가 이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졌냐? 한국 상법 416조는 유상증자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이사 과반수만 찬성하면 기존 주주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대규모 신주 발행이 가능해. 회사 설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을 전부 결정해. 주주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한화솔루션이 기존 주식의 42%에 달하는 신주를 주주 동의 없이 찍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구조 때문이야. 법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긴 해. 자금 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야.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2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총회 열고 결의하는 시간이 걸려. 시장 상황은 빠르게 바뀌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야. 근데 그 논리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희석시키는 게 정당화되냐? 그 답이 이번 공시 당일 18% 급락이야.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한 건 정보 비대칭이야. 회사는 주총 전에 이미 유증 시나리오를 완성해놨어. 주관사 실사까지 완료했어. 그걸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총에서 정관만 바꿨어. 정관 변경은 유증이 가능한 전제 조건인데 그 의미를 주주들이 알 수가 없었어. 주총에서 아무 설명 없이 정관을 바꾸고 이틀 뒤 2조 4천억짜리 유증 공시를 던진 거야.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우은, 이걸 이사회 책임 문제로 규정했어. 결국 이게 한국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악재로 인식되는 구조야. 전망이 좋은 기업은 유상증자를 잘 안 해.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현금 흐름으로 해결하거든. 유상증자를 하는 타이밍은 대부분 회사가 쪼여 있을 때야. 쌓인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 거야. 경영 실패의 결과를 주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합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유상증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니까. 근데 구조가 달라. 해외에선 이걸 막는 장치가 있어. 미국 NYSE는 룰 312.03C로 상장사가 기존 주식의 20% 이상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 주주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나스닥도 룰 5635D로 동일하게 20% 이상 할인 발행 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해. 한화솔루션처럼 41.9%짜리 유증을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미국 증시 상장사라면 불가능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어. 주주투표가 부결되면 유증 자체가 무산돼.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구조야.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주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뜻이야. 그 설명이 부족하면 표가 안 나와. 영국은 더 강해. UK 컴퍼니스 액트상 모든 상장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해. 이걸 선매권이라고 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비율만큼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거야. 이 권리를 배제하고 특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해. 그리고 영국 프리엠션 그룹 가이드라인은 선매권 배제 한도를 통상 발행 주식의 10%로 권고해. 그 이상을 주주 동의 없이 발행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42%짜리 유증을 주주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영국에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대규모 신주 발행이 필요하면 주주를 먼저 설득해야 해. 일본도 달라. 도쿄증권거래소 규정상 제3자 배정으로 대규모 주식을 발행해서 주요 주주가 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해. 더 중요한 건 일본이 2023년 이후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강화하면서 상장사에게 주주와의 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야. TSE 프라임 시장 상장사들은 자본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 자체를 거버넌스 평가 요소로 평가받아.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주가가 내려가는 구조를 시장이 만들어낸 거야. 세 나라 모두 공통점이 있어. 대규모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야. 경영진이 이사회 과반수만 모아서 주주 몰래 주식을 찍어낼 수 없어. 주주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구조야. 경영진이 주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법과 거래소 규정이 강제하고 있어. 한국에서 이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법이 허용해. 상법 416조가 이사회에 신주 발행 결정권을 줘. 주주는 사전에 막을 수단이 없어. 공시가 나온 뒤 주가 급락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 뿐이야. 법적으로는 이미 완료된 절차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반대 의결을 해봤자 이미 발행이 결정된 신주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 이번에 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어. 사후 분노가 가능할 뿐 사전 거부권이 없는 구조야. 대주주 이해관계가 달라. 한화그룹은 유상증자로 기존 주식 희석이 일어나지만 대주주인 한화가 8,439억 원을 납입하면서 지분율을 방어해. 소액주주는 돈을 못 넣으면 지분이 희석되고 넣으면 경영 실패의 청구서를 내는 거야. 대주주는 회사가 살아나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 옵션을 가져가고 소액주주는 지분 희석이라는 손해를 무조건 떠안는 비대칭 구조야. 대주주가 참여한다는 게 책임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이 구조적 문제를 덮어주진 않아. 금감원 제동의 한계야. 이번에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면서 신고서 효력이 정지됐어. 작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때도 금감원이 2번 제동을 걸었고 결국 규모가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었어. 그래도 유증 자체는 진행됐어. 근데 이건 제도가 아니야. 금감원이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때 정정을 요구하는 거야. 주주 동의 없이 대규모 신주 발행을 막는 법적 장치가 아니야. 사후적 행정 제동일 뿐이야. 회사가 3달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대로 내면 유증은 그대로 진행돼.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공시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거지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구조적 장치가 아니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에 3조 6천억 원 유증으로 논란을 일으켰어. 1년 뒤 한화솔루션이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 한화그룹에서만 1년 새 2번이야. 빚 쌓이고 자산 팔고 한계에 다다르면 주주 돈으로 메꾸는 거야. IM증권이 명시적으로 경고했어. 한화그룹은 전 계열사에서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해온 만큼 향후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총에서 발행 가능 주식을 5억 주로 늘린 게 그 포석일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청구서가 또 날아올 수 있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AMPC가 들어오고 텐덤셀이 성공하면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어. 2026년 AMPC 예상 수령액만 약 9,500억 원이야. 이게 실제로 들어오면 에비타가 올라가고 신용등급 압박이 줄어들어. 회사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문제는 구조야. 왜 경영 판단 실패의 비용을 주주가 사전 동의 없이 떠안아야 하냐. 미국은 20%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아. 영국은 10% 한도 넘으면 특별 결의가 필요해. 한국은 42% 신주를 이사회 과반수 찬성만으로 찍어낼 수 있어.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화솔루션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소액주주에게 청구서를 내밀어 상법 416조를 손봐야 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어 20%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해. 미국, 영국, 일본이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지 말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구조가 필요해. 공시 타이밍도 바뀌어야 해. 이사회 실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자에게 알려야 해. 주총에서 유상증자 관련 정관 변경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의무를 줘야 해.
정관 변경과 유증 계획이 연결돼 있다면 주주는 그 연결고리를 알 권리가 있어. 이사회 책임도 있어. 빚을 쌓은 경영진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에게 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신뢰는 계속 깎여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아무리 외쳐도 이사회가 주총 이틀 뒤에 42% 신주를 찍어낼 수 있는 구조는 건드리지 않으면 말뿐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 지금 이 시점이 상법 416조를 다시 볼 분기점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게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